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금속노조 파업에 동참할 경우 사태는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건설노조 파업 이틀째를 맞아 50여 개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속에 수출 선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차 연수의 방화 용의자로 긴급 체포됐던 30명 같은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고부가 가치 선박인 드릴십 건조 5년 만에 수주량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조선업의 생존비법을 취재했습니다. 울산시가 KTX 울산역 개통을 민선호기 2년 동안 도시교통 분야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민선호기 전반기 울산시의 시정을 점검했습니다. 울주군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난관에 부딪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 후궁이 울산에서만 3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 시네마 산책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4년 만에 파업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네, 회사는 일방적인 결렬 선언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9차 임금 협상에서 끝내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기본급 15만 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주간 연속 2교대 도입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만족할 만한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3만 5천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된다면 노동조합은 더 이상 교섭이 무효하다고 판단하여 금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였습니다. 노조는 다음 달 2일 쟁행위 발생을 결의하고 중노위 조정 신청과 파업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3일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4시간 부분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 금속노조 산하의 덕양산업과 세종공업 등 울산 지역 10개 협력업체에도 연쇄 파업이 예상됩니다. 회사는 일방적인 교섭 결렬에 유감을 표명하고 실무 협상을 병행한다면 휴가 전 타결이 가능하다며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임금협상 1, 2회독을 마쳤을 뿐인데 상호 의견차를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도 서둘러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유로존 위기로 촉발된 세계적 경기 침체에다 금속노조 파업이 정치적 파업이란 시각도 있어서 현장 조합원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건설기계 노조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공정에 차질을 빚는 반면 수출 선적에는 아직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업 이틀째를 맞은 울산 건설기계 노조는 노조원들이 대거 상경 투쟁에 나서면서 무정혁신도시와 울주군 아파트 등 지역 50여 개 공사 현장에서 무더기 공사 중단 사태를 빚고했습니다. 화물연대도 나흘째 파업을 이어갔지만 작업 복귀자가 늘고 새벽이나 심야에 컨테이너 수송을 하면서 수출 선적에 차질을 빚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화물 차량 연쇄 방화 사건 용의자 2명을 전격적으로 공개 수배했습니다. 긴급 체포했던 30대 용의자는 증거 부족으로 28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와 울산 간 고속도로에서 촬영된 CCTV 화면입니다. 차량 앞쪽에 3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자 2명이 타고 있습니다. 몇 차례 복원 작업 끝에 얼굴 윤곽이 드러난 겁니다. 차량 번호는 67러의 7503 회색 소나타 3 차종으로 경찰은 새벽 시간에 햇빛 가리개를 펼쳐놓고 복면까지 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임에도 7개소의 사건 현장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이동 동선이 많이 중첩되어서 유력한 용의 차량으로 보고 경찰은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지를 배포하고 제보자에게는 신고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대포차인 이 용의 차량에 단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재개발 지역과 강변,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경찰은 긴급 체포한 30대 용의자를 28시간 만에 석방했습니다. 통행권에서 나온 지문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화재 발생 당시 집 근처에 있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본인 이야기하는 건 다 확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공개 수사로 방향을 급선회한 경찰은 연쇄 방화 사건 현장 잔해물에 대한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선박은 해저 유전 개발을 위해 바닷속에 구멍을 뚫는 드릴십입니다. 높은 부가가치로 유럽발 경제 불황을 타개할 효자 선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조선 해양의 날을 맞아서 첨단 기술로 승부하는 조선업계를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물이 빠진 도크에서 선박 두 척이 나란히 건조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구멍을 뚫어 석유나 천연가스를 시초하는 드릴십입니다. 에베레스트산 높이를 뛰어넘는 10km 이상 심해에서 작업하는 첨단 설비로 가격은 한 척에 6천억 원. 일반 선박보다 최소 6배 이상 비싼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2011년 초 미국 노블사로부터 수주한 길이 229m, 폭 36m, 해저 12km까지 굴착 가능한 드릴십입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드릴십은 모두 12척. 중국 진출로 인한 과잉 공급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조선 불황을 타개할 돌파구로 지난 2007년 드릴십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드릴십 11척을 수주하면서 드릴십 사업에 뛰어든 지 5년 만에 세계 1위로 등극했습니다. 불필요한 공간을 없앤 전용 설계와 장비 고장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선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었습니다. 단순한 그 기술이나 보통의 인력만 갖고 좋은 배를 만들어서 시장에 좋은 평판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그 축적된 그 경험하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선업계는 앞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축적된 노하우를 무기로 세계적인 불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2012 울산 조선해양축제가 한 달간의 일정으로 조선해양의 날인 오늘 개막했습니다. 첫날인 오늘 현대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현대중공업 김충근 기원 등 14명이 장관상과 시장상을 수상했고 조선해양산업의 현황과 미래 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발한 배 콘테스트와 레이싱 대회, 조선해양영상음악회와 지역 최대 규모의 해상 불꽃쇼 등 27개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수지 원료를 싣고 달리던 트레일러가 구빗길에서 넘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똑같은 사고가 난 곳인데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빠르게 달리던 트레일러의 오른쪽 뒷바퀴가 서서히 들리더니 차량 전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가루로 된 수지 원료를 싣고 가던 차량이 구빗길에서 화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겁니다. 트레일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과속으로 커브에 진입해서 원심력을 받으니까 자기가 돌려는 그 커브의 반대 방향으로. 이 사고로 운전자 57살 손모 씨가 다쳤고 사고 수습을 하느라 이 일대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마치 같은 사고인 듯 같은 곳에서 트레일러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도로가 기역자로 꺾여 공단을 오가는 대형 차량들이 아차하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운전자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하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커브 돌다가 추돌해가지고 사람 추돌도 방지턱이 없으니까 그냥 과속하게 안전시설이라고는 없습니다. 그 커브란 정말도 없고요. 잊을만 하면 사고가 나는 곳이지만 운전자의 부주의와 미흡한 교통안전시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고는 잇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박맹우 시장이 민선 5기 전반기 2년을 마치고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울산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졌다면 남은 2년은 친환경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울산시는 고속철 울산역 개통을 지난 2년간 도시와 교통 분야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부산 울산 간 동해남부선을 일반 철도로 전환해 1,744억 원의 예산을 아낀 것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울산 박물관 개관과 태화루 건립 착수, 울산 하늘공원 조성도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경제부장에선 동북아 오일 허브, 전지와 원전산업 추진, 주력산업 고도화를, 그리고 환경 분야에선 하수 처리 시설 확충과 장미 축제 성공을 내세웠습니다. 그 많은 과제 중에 제일 뭐가 중요하냐? 내가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어떤 경제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하지만 반구대 암각화 보전을 둘러싼 정부와의 마찰, 문수산 아파트 특혜 의혹, 경전철과 울산 양산 광역철도 무산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됩니다.
울산시는 민수록이 남은 2년 동안 친환경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크노 산업단지를 본격 조성하고 산업기술박물관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울산 4대 강을 세계적인 도시 마천으로 정비하고 대기질과 하수 인프라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울산을 만들고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이와 함께 울산대교와 울산야구장, 시립미술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최근 원전 안정성 논란에 이어서 청사 이전 문제까지 울주군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울주군 신청사 부지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근거를 요구하는 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울주군은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 지역에도 청사 입지가 가능하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정상적인 조례의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국토해양부의 의견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울주군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물려 울주군 청사 이전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가칭 울주원자력본부 설립 등 잇따라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원전시설도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전시설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등 경제적 효과를 위한 것이지만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까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울주군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보다는 경제적인 측면만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주말 개봉하는 영화를 소개하는 시네마 산책입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높은 예매율로 주목받고 있고 반전을 내세운 공포 영화 케빈 인 더 우즈가 개봉했습니다. 울산에서는 후궁이 3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초능력을 가진 거미인간 스파이더맨이 3D 영화로 탄생했습니다. 훈남 과학 천재인 주인공이 우연히 아버지의 가방을 발견하고 부모님의 실종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초고층 빌딩 숲을 날아다니는 활공 장면이 탁월하고 주인공들은 보다 쾌활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인적이 드문 숲으로 여행을 떠난 5명의 친구들. 돌아가라는 경고문을 무시하고 외딴 오두막에 도착하면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됩니다. 뻔해 보이는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영화는 장르를 뛰어넘어 반전을 보여줍니다. 영화 후궁이 울산에서 신작들을 물리치고 3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집계 결과 이 영화를 본 울산의 누적 관객 수는 4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권력과 욕망을 화두로 한 배우들의 노출 연기가 화제가 되면서 중장년 관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유일하게 확장되지 않고 있는 언양 영천 구간 공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강길보 의원은 울산시가 300억 원을 요청한 확장공사 예산을 544억 원으로 늘리는 등 도로 예산 407억 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도 31호선 장안 온산 구간 공사비 200억 원을 285억 원으로 국도 7호선 웅상 무거 구간 공사비 50억 원을 128억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와 5개 구군의회의 차기 의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원구성을 하는 시의회는 서동욱 부의장이 의장으로 내정됐고 중구의회는 김영길 의원을 선출했으며 동구는 장만복, 북구는 윤치용 의원이 의장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구는 임현철 변식용 의원이, 울주군은 이순걸 조충재 의원이 각각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 시민연대는 최근 원구성을 놓고 여야 간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과 민주적인 원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진영 시의원과 김진석 남구위원장이 경쟁하던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위원장 선거가 다음 달 초 재투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 25일 시작한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인터넷 투표가 중앙당 서버 장애로 무효 처리됨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울산 지도부 경선은 당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투표와 현장 투표 그리고 ARS 모바일 투표 등으로 진행됩니다. 울산지검은 오늘 환경기준치를 최대 70배 이상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선경워택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폐수를 방류해 환경을 오염시킨 만큼 실형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 업체의 폐수 무단 방류 현장을 적발해서 세 차례에 걸쳐 사상 최대 금액인 268억 원의 배출 부과금을 매겼지만 아직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가 문수산 아파트 특혜 의혹과 관련해 주민 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연대는 오늘 중구 성남동을 시작으로 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여름 휴가를 전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 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민연대는 명확한 사실규명과 책임지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시민 재산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 주민 소송으로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화강 하구의 무허가 업 시설물 철거를 두고 어민들과 구청 간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태화강 하구 어민회는 오늘 집회에서 수산물 연구 용역 과정에서 어민들의 배를 이용한 울산시와 남구가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경찰에 고발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다음 달 2일 맞고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구는 지난 26일 어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았다며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 한 마리가 오늘 동구 방어진 위판장에서 6,7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7.4m, 둘레 4m로 어젯밤 9시쯤 충남 태안군 경렬비열도 앞바다에서 42살 편모 씨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고의적인 포획 혐의가 없다고 보고 고래 유통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다음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 창조도시 포럼이 오늘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울산시의 비전인 세계적인 친환경 첨단 산업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들어갔습니다. 출범 기념 세미나에서는 국내 창조도시 사업 추진 사례와 울산의 창조도시 여건, 그리고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 등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 1일 개장을 앞둔 진해해수욕장에 40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 주차장은 울주군 해안디자인 개선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국비를 포함해 모두 5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SK에너지 울산 컴플렉스는 오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울산시 교육청에 성금 1억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와 방과 후 학습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늘 경북 예천군 곤충생태원에서 전국의 멸종위기 곤충을 연구하는 기관들과 공동연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울산대공원과 서울대공원 등 1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곤충 사육 기술을 교류하고 사육곤충 교환 등을 통해서 다양한 곤충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노후TV 천여 대를 폐가전제품 재활용 처리 시설인 경남 함안의 칠서 리사이클링 센터에 전달했습니다. 현대차는 앞서 지난 3월에는 컴퓨터 등 폐사무기기 500여 대를 울산 남구청에 기증했으며 지난 5일에는 직원들이 모은 폐휴대폰 4,700대를 공동무금회에 기증했습니다. 경북 상주 블루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SBS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 최강전에서 울산공고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울산공고는 정영광, 이병걸, 장효민, 신종필 씨가 출연해서 결승에서 서울의 숭문고를 꺾고 첫 우승에 감격을 안았습니다. 울산지방 모처럼 날씨가 좋았습니다. 성경희 캐스터, 내일은 날씨 어떤가요?
네, 오랜만에 비친 햇살이 무척 반가우셨죠? 지금도 가시거리가 20km 내외로 운전하기에 무척 좋은 상태입니다. 내일은 낮 동안 일사량이 더해지면서 모처럼 낮더위가 예상되는데요. 한낮 기온이 27도로 평년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옷차림은 가볍게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다시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려지겠고요. 모레 새벽부터 일요일까지는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글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40mm로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곳곳에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청주에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요. 모레 새벽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은 내일도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제주 지역은 아침부터 장맛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남 해안지방에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주 29도, 대구 31도 등으로 내륙 지역은 내일도 덥겠습니다. 영남 내륙 지방에도 내일 오후부터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0도 분포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장맛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제 듣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들으